안녕하세요. 남의 속에서 남수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20년차 뷰티 전문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숨겨진 아름다움을 찾아드리는 뷰티 메이커 나엘라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미용을 하신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그러니까 13살인 해부터 미용을 시작하게 됐어요. 13살부터 미용을 할 수 있는 루트가 있어요? 미용 학원을 가게 됐죠. 미용 학원을 가서 이제 자격증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시작하시게 된 이유는 어떻게 되세요? 사실 엄마가 되게 남달랐던 것 같아요. 네. 뭐든 하고 싶다고 하면 실제로 경험시켜주는 스타일이거든요, 엄마가. 그래서 그 덕분에 미용 학원에 가게 된 거죠. 보통 스텝이라고 하나요? 스텝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스텝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머리만 감겨요? 계속? 그렇진 않고요. 수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디자이너가 되기 전, 되기 위해 배우고 뭔가를 계속 수련하는 과정인데 CS 교육 플러스 샴푸이기 때문에 다들 샴푸만 하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스텝 생활은 얼마나 하셨어요? 저는 5년 6개월 정도 했어요. 그게 평균적인 기간이에요? 아니요. 전 좀 길게 한 거고 평균적인 기간은 3년에서 한 4년 사이 정도? 그리고 나서 또 디자이너의 길을 맞아요. 갈 수 가는 있는 거죠. 거고. 스텝 때 제일 힘든 점은 뭐가 있을까요? 미용업이 주말에 많이 일을 하고 사람들이 쉬는 날에 저희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는 그런 걸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직률이 여름에 제일 많아요. 놀아야 돼서. 네. 디자이너가 되면은 어떤 점이 가장 힘들어요? 고객이 저를 찾아와 주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들 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디자이너가 됐을 때. 이 샵도 많은 디자이너분들과 스텝분들과 또 오너라고 하나요? 원장님과도 함께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사람과의 갈등도 좀 심한 편이에요. 미용 업계로는. 저희 샵에는 그런 건 없는데 미용실이 대부분 그런 게 많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시기와 질투들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고 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남자분들 군대 생활하는 것처럼 여자분들도 그런 규율과 나름의 체계와 그런 복잡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런 게 있죠. 저도 미용실 다니지만 그 미용사분들이 손님분들에게 좀 말을 많이 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이제 소통하는 방법도 계속 연구를 하나요? 고객들과? 그럼요. 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책도 많이 읽고요. 뉴스나 매스컴도 많이 접하고 뭐 어디 가서 여러 가지 경험도 많이 해보면서 아 저런 사람은 저런 걸 하는구나 이런 경험을 통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내가 너무 듣기 싫어하는 주제로 나한테 계속 말을 거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쵸. 어떻게 대응하세요, 그럴 때는? 그런 경우에는 머리에만 집중해요. 머리에만 집중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미용실 가면 시작부터 끝까지 자거든요. 그냥 자는 사람이 낫다 아니면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이 낫다. 저는 다 괜찮은데 차라리 그럴 거면 주무시는 분? 이 연예인을 보고 이 사람 머리랑 똑같이 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사진을 갖고 온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어요. 되게 많은데 보여주시는 것도 큰 용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거의 대부분 저한테 알아서 해주세요 라는 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제가 보여드리는 경우도 있고 사실 저 선생님 이 머리가 예뻐서 이 머리도 봤어요 하면서 보여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랬을 때 저는 오히려 칭찬을 해드리기도 하고 사진 많이 찾아오세요, 가져오세요, 보고 예쁜 머리 있으면 사진 찍어오세요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마음속에 사진이나 뭐 이런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꺼내서 저한테 보여줄 수 있게 상담을 하죠. 미용실을 잘 고르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잘 고르는 팁은 고민 안 하셔도 되고 저한테 오시면 되고요. 리커버리아에 오시면 돼요. 사실 3번은 기회를 주셔야 돼요. 네. 사람이 처음 만나서 첫 만남에 뿅 반해서 마음에 들게 하는 디자이너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고객님이 어떤 취향을 좋아하시고 어떤 머리를 좋아하시는지 100% 맞추려면 3번은 만나야 하거든요. 아, 나 여기 머리 한번 잘랐는데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쌩 안 가지 마시고 가서 어떤 게 불편했는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수정할 수 있는 부분 수정을 하면서 서로 맞춰가는 시간이 3번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고객은 단골 미용실을 찾아야 되고 이 선생님은 단골 손님을 잡아야 되잖아요. 아, 네. 비법이 있으세요? 진짜 디테일하게 고객을 관리를 하는데요. 이건 말해도 다른 디자이너분들이 안 하실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선물톡이라는 걸 드리는데요. 고객님들이 계속 저를 떠올릴 수 있게 하는 메시지를 드려요. 사실 1차원적인 메시지는 제가 해드린 헤어 디자인이 마음에 드시는지 아니면 수정할 부분이 없는지
궁금해서 연락을 드리는 것도 가장 좋은데요. 그것보다는 고객님이 평안하게 잘 계시는지, 명절을 잘 보내셨는지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를 보내다 보니까 서로 이제 감사함이 생기고 저를 그리고 떠올려주는 메시지들을 계속 보내다 보니까 또 많이 찾아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꼭 하는 거는 다음번 스타일을 제안해 드려요. 오늘만 머리를 하고 내일은 머리를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디자인을 어떻게 갖고 나가면서 스타일을 보완해 드릴지에 대한 전체적인 스타일을 아예 뭐 1년치를 얘기해 드리는 경우도 있고, 봄에는 이렇게 하자 라든지 다음번 스타일을 제안해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한 20년 동안 이제 이 업에 계셨는데 정말 다양한 손님들을 만나보셨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담당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인데 그렇게 아주머님들이 엉덩이를 만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여성 미용사시잖아요. 네. 어떤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어요? 그 수련하는 인턴 과정일 때 미용실도 스폰이 있어? 라는 그런 느끼한 눈빛을 보내시면서 하는 그런 할저씨? 아저씨 같은 분도 계셔서 되게 무서웠었고, 그리고 샴푸하는데 샴푸실이 되게 칸막이로 나누어져 있는 샵에서 저는 근무했었거든요. 이제 거기서 막 세수를 시켜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머리를 감으면서 세수까지 시켜달라. 이제 여름이어서 되게 더워서 자기 땀 많이 흘렸으니까 세수를 시켜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수까지는 제 영역이 아니어서 힘들 것 같다고. 이미 20년 차 디자이너 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도 교육의 끈을 놓지 않고 비달사순이라는 해외 교육 아카데미까지 다니신다고 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비달사순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에요. 할리우드에서 단발머리를 처음 딱 유행시켰던 분이거든요. 저희가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단발머리를 만드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디테일한 커트의 그 기술을 배울 수 있어요. 컬러도 마찬가지. 비달사순이라는 게 결국에 해외 연수잖아요. 맞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면은 짧은 기간은 아닐 거 아니에요. 단기로 일주일짜리 코스도 있고요. 네. 길면 뭐 6개월에서 뭐 1년짜리, 뭐 3년짜리 코스도 있어요. 그 비용은 누가 대줘요, 그러면? 사비로 가야죠. 그 비용이 꽤 들 것 같은데요. 수업 듣는 시간에만 하면 한 1,000만 원 조금 더 드는 것 같아요. 나이에라 디자이너로서 목표가 있다면? 최종 꿈은 아카데미를 설립해보고 싶어요. 미용업은 특성상 선후배 사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스승과 제자 사이. 왜냐면 그 소위 말하는 인턴이나 스태프의 그 수련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승님이 꼭 있어야 돼요. 네. 좋은 스승님을 만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좋은 스승님을 못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미용인의 인생이 되게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미용을 알려줄 수 있는 아카데미를 설립해보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헤어 디자이너를 꿈꾸는 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막연하게 꿈꾸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꿈을 꿨으면 롤모델을 꼭 찾으라고 생각해요. 뭐 롤모델을 찾았으면 그 롤모델을 찾아가서 직접 만나봐야 되거든요. 만나보고 이 사람이 어떤 걸 잘했는지를 자기도 꼭 해보라고 얘기해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는 생각 말고 실제로 액션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꾸준히 하다 보면 그 사람보다 더 높은 경지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미용이라는 게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다들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어렵거든요. 말 그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꾸준히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힘듦 없이는 얻어지는 게 단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꿈을 꾸고 있다면 액션을 하기 위해서 롤모델을 찾아가서 배우라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어쨌든 이 직업이라는 게 내 수입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네. 미용사 하면은 얼마나 벌 수 있을까요? 예를 본인으로 들었을 때 자기 하기 나름인데 가장 많이 벌었을 때 통장에 한 1,400만 원 정도 찍혔을 때도 있었고 그거보다 더 적게 벌 때도 있었고 그거는 본인이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월 매출을 1,000만 원을 넘기려면 좀 쉴 틈 없이 할 정도인가요? 진짜 밥 먹을 시간도 없고요. 그리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요. 쉬는 날은 있고. 쉬는 날이 없죠. 모든 걸 다 가질 순 없어요. 어떤 걸 포기해야 취할 수 있는 것도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해주세요. 저는 헤어스타일이 이미지의 70%를 차지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머리 스타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느낌으로 분위기가 많이 바뀌거든요. 혹시 머리 스타일이 고민이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고 나한테 꼭 맞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설명도 잘 못하겠다 이런 분들은 저에게 오시면 제가 숨겨져 있는 아름다움을 콕 집어서 찾아내 드릴게요. 좋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